약속?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한테 부탁해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방금 대화 속 주인공. 68세 김영의 할머니와 그의 아들 최준혁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김씨 할머니는 점차 자신을 외면하고 처가만 가까이 하는 아들에게서 참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는 엄마 마음을 몰랐지만 지금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니? 그동안 네가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내 헌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네가 더 잘 알 텐데.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엄마 말씀 듣고 못해드린 거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빌어도 소용없다.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 청해라. 내가 그동안 네 행복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자식 없다 생각하며 살 것이야. 평생을 바쳐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김씨 할머니가 왜 이렇게 냉정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과연 김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는 누구보다도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생계를 이어가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던 김씨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훗날 아들이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겠다는 결심이었죠. 김씨는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 종일 일했지만 그것이 고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안정된 직장에 다니게 되었을 때 김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오랜 세월 함께해온 헌신의 결실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씨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노력 덕에 아들이 성공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 김씨는 처음엔 기쁘고 설렜습니다. 김씨는 아들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소 외롭고 고달팠지만 아들이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에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신혼집 계약하러 갈 거예요. 처갓집과 같은 아파트래요. 그래? 엄마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돈을 준비했는데 괜찮겠니? 아니요,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처가에서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내 아들이 신혼집을 꾸리는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맞지 않겠니? 엄마, 괜찮다니까요? 말씀드린 혼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차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김씨는 부족함 없는 신혼집을 장만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이 집을 이미 받았다며 적극적으로 신혼집 마련을 도맡겠다고 나서면서 김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차 줄어들어갔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는 얘기를 듣자 자식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미리 계획한 것을 김씨는 눈치챘습니다. 김씨는 아들이 혹여 눈치 보며 살까봐 신혼집 마련에 큰 금액을 보태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처가에서 거절하며 혼수만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실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축하해주고 싶었고 혼수 준비를 통해서라도 정성을 다해 축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씨는 제일 좋은 제품들로 정성 어린 혼수를 준비하겠다고 결심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훗날 고급 자동차를 사줄 것을 약속했죠. 결혼식이 다가오자 김씨는 매일 밤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혼수 품목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이불을 손질하고 사소한 주방 기구까지 김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씨는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이유였던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김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키워낸 보람을 그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김씨는 아들이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김 씨를 찾고 함께 저녁을 먹곤 했던 아들이 이제는 연락도 드물었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아들의 신혼집에 인사차 방문하겠다고 연락했을 때 아들은 다소 부담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요즘 일이 많고 좀 바빠요. 굳이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엄마가 너희 신혼집도 한번 보고 싶고 가서 너희가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싶은데. 아, 그래도 아직 짐 정리도 덜 됐고 이 상태에서 엄마가 오신다고 하면 와이프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김 씨는 스스로의 자리를 잃은 듯한 기분에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는 나보다 아들의 가정을 우선시하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김 씨는 자꾸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직접 음식을 준비해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 연근조림, 겉절이 등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던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문을 열고 맞이한 아들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밥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알고 있지. 그래도 내가 너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고 여름철이라 영양가 있는 것들로 만들었다. 그러면 저희 먹을 거 조금 빼놓고 나머지는 제가 처가에 가져다 드릴게요. 장모님이 엄마 음식 맛있다고 좋아하셔서요. 김 씨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직접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건네질 것을 생각하니 자신의 고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듯한 허무감에 휩싸였습니다. 김 씨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차오르는 서운함과 상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렴. 하지만 아들은 김 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장모님한테 잘 전달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반찬 가지고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먹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잘못한 걸까 하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나 보구나. 김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저 아들의 행복하면 됐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홀로 집에 돌아온 김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최근 들어 이가 시큰거리고 아픈 날이 많아졌고 음식을 씹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김 씨에게 있어 치아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치과에선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이 결혼하기 전 늘 그랬던 것처럼 아들과 상해 후 결정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요즘 이가 많이 아파서 치과에 왔는데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네. 아들은 다소 불편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치과요? 제가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만, 엄마가 이가 아파서 매일 반찬 만드는 것도 힘들어. 네가 잘 알잖아. 엄마가 가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엄마. 근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전화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 씨는 뭔가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냉담함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구나. 나중에 네 상황이 좋아지면 전화해줘.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김 씨는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가벼운 거였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돈으로 조금 더 저렴한 틀니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지만 훗날 아들의 자동차도 사줘야 하고 아들을 위해 여유자금도 모아둬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틀니를 하게 된 것입니다. 틀니를 하고 나니 음식을 씹을 때마다 다소 불편했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김 씨는 조용히 견디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장을 보러 갔다가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사돈을 마주쳤습니다. 사돈은 늘 고상하고 세련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곤 했는데 특히 김 씨에게는 왠지 모르게 미묘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뵙게 되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뭐 저는 항상 똑같죠. 반찬 가게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사돈은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요. 그런데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셨더군요. 제가 며칠 전에 치과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에 시간 내서 같이 가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임플란트를 6개나 해야 했는데 비용도 선뜻 내주더라니까요. 사돈의 말을 들은 김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어리둥절해 하다가 가까스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냉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돈의 말 속에서 김 씨는 아들의 따뜻함과 자상함이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그렇게 잘 챙겨드렸나 봐요. 네, 사돈 덕분에 정말 좋은 사위를 얻은 것 같아요. 아드님이 이렇게 자상한 줄 정말 몰랐답니다. 사돈은 대수롭지 않게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김 씨에게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사돈과의 대화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떠오르며 내가 그렇게 아들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런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건가 하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밤늦게까지 일하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시간들, 학비를 마련하느라 애쓰던 순간들, 온 마음을 다해 아들을 지켜왔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깊은 서운함과 외로움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 씨는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며 바쁘게 일했지만 마음속에 자리한 아들에 대한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조용한 집안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멀어진 후 매일 밤 느껴지는 공허함은 더 크게만 다가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김 씨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또 귀찮아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오르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전화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네가 예전만큼 찾아주지도 않고 연락도 줄어서 외로워지는 것 같아.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소 귀찮아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 요즘 바쁜 거 아시잖아요. 엄마가 이해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차가운 기운이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참아왔던 서운함을 조금 더 솔직히 표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많이 바쁜 거 알지. 하지만 엄마한텐 가족이 네가 전부잖아. 요즘에 네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결혼했잖아요.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김 씨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가정 중요하지. 그런데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는 가족이 아니게 되냐? 너 얼마 전에 엄마가 아플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장모님 아프다니깐 불이 나게 달려갔더라. 그건 처가에서 집도 해주시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해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살아서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 얘기하면 저도 답답해요. 김 씨는 아들이 자신을 더 이상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참아왔던 서운함이 더는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겠지. 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니까. 넌 엄마한테 쓰는 시간과 돈은 아깝고 장모님한테는 안 아깝나 보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은 언제 지킬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아들이 눈치 보며 살까봐 고급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진심 어린 관심이나 애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질적인 도움만 기대하는 것 같아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약속?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한테 부탁해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너는 늘 엄마를 귀찮게만 여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서 크게 잘못한 게 없어? 처가에서 결혼할 때 많이 해주셨는데 장모님 임플란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약속한 건 지켜주세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아들이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오히려 처가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아들의 태도가 뚜렷이 보였고 김 씨는 여태껏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산 인생이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아들과 대화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난 내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사준다고 약속한 거였다.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앞으로는 나를 찾지도 연락하지도 마라. 김 씨의 단호한 말투에 아들은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무심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인연을 끊어내는 순간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억눌려왔던 서운함과 고통을 쏟아낸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결심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반찬 가게를 더욱 확장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찾는 단골도 많아졌고 인근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배달해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 들어오면서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반찬 가게를 인근 회사의 구내식당 납품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직원도 더 고용하여 매출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서 김 씨의 경제적인 여유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처가에 잘 보이려고 과도한 소비와 무리한 대출을 했던 아들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생활비와 대출금의 무게가 아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아들은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엄마, 저예요. 무슨 일이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장인 장모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바보같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요. 그래서 대출금도 많이 쌓였고 이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요즘 엄마 가게 잘 되신다면서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놈의 처가 핑계 집어치워라. 네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번 일로 충분히 알았어. 엄마가 힘들 때 너는 내 손을 잡아줬었니? 아들은 김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는 엄마 마음을 몰랐지만 지금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니? 그동안 네가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내 헌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네가 더 잘 알 텐데.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엄마 말씀 듣고 못해드린 거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빌어도 소용없다.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 청해라. 내가 그동안 네 행복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자식 없다 생각하며 살 것이야. 아들은 김 씨의 단호한 표정과 말투에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상처받았고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달은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떠나고 문을 닫은 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실망감과 애정이 얽혀 있었지만 이번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아들의 사과와 사정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절약하며 아들의 미래를 생각했던 그 돈을 이제는 자신과 가게를 위해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치과에 예약을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저렴하게 하려고 틀니로 했다가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떠올라 이번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결심한 것이죠. 몇 달 후 김 씨는 치과에서 시술을 마치고 거울을 보며 새삼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외롭게 지내왔던 시간을 떠올리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한 날 아침, 김 씨는 밝은색 옷을 입고 평소 하지 않던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화사한 모습의 김 씨를 본 친구들은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김 씨를 보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동안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김 씨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자유와 행복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의 김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과 앞으로 함께 여행을 다닐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김 씨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중 찍은 사진 속 김 씨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김 씨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안부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김 씨를 더욱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후 김 씨의 삶은 밝아졌습니다. 반찬 가게도 더 큰 상가로 옮기며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반기며 김 씨가 드디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씨의 결단을 응원하며 김 씨의 새로운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김 씨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던 김 씨 할머니는 아들이 점차 자신을 외면하고 처가에만 마음을 쏟는 모습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서운함을 넘어 자립의 결심으로 이어졌고, 평생을 바쳐 모아온 돈을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투자하며 가게를 확장하고 건강을 챙기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들은 김 씨 할머니의 도움을 얻지 못해 점점 더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며 김 씨 할머니가 그동안 해왔던 헌신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김 씨 할머니의 결단에 대해, 그리고 그간 억눌려왔던 감정을 단호히 풀어내고 독립을 선택한 모습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때로는 무심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김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